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새해 시작됐고요. 지금 우리 HR리 담당자 입장에서 관심거리가 연관계획 수립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조직 문화 진단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어 신입사원을 기껏 뽑았는데 중도 퇴사가 한다는 거죠. 특히 1년 이내에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을 붙잡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 주로 이제 직책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큰 주제는 사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신입사원을 이제 많이 뽑는데, 정기적으로 뽑는데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초점은 신입사원들을 연착륙하기 위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연착륙을 하고 회사에 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리텐션, 온보딩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음. 근데 제 블로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리텐션하고 온보딩 관점에서 인제 글을 썼는데, 제목 자체는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실체를 보면은 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턴을 뽑고, 그리고 일정 시간 근무를 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관점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신입사원이라고 뽑긴 뽑았는데 100% 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신입사원들, 뭐 그게 표현이 뭐 인턴십이 되든 아니면은 단기 계약직이 되든 어쨌건 이렇게 사람을 뽑고 일정 기간 근무시킨 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이들 속에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확보하고 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회사에 오래 남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이게 지금 칼의 양날 같아요. 정규직이 아니야. 근데 정규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근데 정규직으로 확보하고 싶어. 그러니까 회사 입장과 그다음에 신입사 입장을 보면 완전히 이거는 달리 보는 각도예요. '난 정규직이 아닌데 내가 여기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나?'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나?' 이런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에 대한, 사실 이 큰 주제는 신입사원을 위한 리텐션과 온보딩에 대한 방안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 신입사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입장에서 뽑혔을 때의 고민거리 된다는 거죠. 아니, 정규직으로 뽑았어. 그럼 큰 고민 사실 덜해요. 근데 정규직이 아직은 아니야. 근데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참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올려진 글이고요. 블로그에 대한 글을 놓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규직이 아닌 상태로 신입사원을 뽑았어. 그래서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제 결론은 정규직 신입하고 다를 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보통 똑똑합니까? 회사가 어떤 의도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애당초 이들이 일정 기간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지만 입사한 시점부터 그들이 정규직 전환될 때 이 기간도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봐야 된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자, 인제 하나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정규직이 아닌데 회사에 정착을 시켜야 돼. 정규직인데 우수 인재가 있어. 그래서 정착시키고 싶어. 해결 방안은 똑같아요. 어떻게 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들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간단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신입사 입장에서 이상적인 회사가 되면 돼요. 복리후생 좋고 연봉 좋고 직장 문화는 직급과 나이에
다른 갑질이 없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고 이런 회사 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일이 많아. 복리후생 뭐 쏘. 연봉 쏘. 직장 문화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젊은 친구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문화가 존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젊은 친구들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끝내주는 회사가 아니니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정말 끝내주는 회사야. 그럼 이미 경쟁률이 높아요. 인재들이 모입니다. 아니 신입사원 입장에 굳이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회사를? 근데 이때는 또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상적인 회사라면은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호하겠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엄선하고 싶은 게 부닥쳐요. 이게 균형이 또 맞아야 돼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텐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연착륙하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돼요. 특히 신입사 입장에 봤을 때 이상적인 회사의 조건이 좀 부족한 회사라면 더욱더 이런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요. 이성적인 회사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우수 인재들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리텐션과 온보딩의 타겟은 우수 인재 확보인데 그렇다고 퇴사율이 제로냐? 그건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퇴사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자는 취지죠. 이렇게 되려면 채용 시점부터 사실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고 경쟁사 대비 뭔가 우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막상 채용이 되고 부서 배치되기 전까지 주로 HR 담당자가 이제 관장하는 이 과정에서도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거죠. 뭔가 도움되네 이 교육? 회사를 정말 내가 모르는 거 있었는데 제대로 알게 됐어. 근데 좋네. 여긴 더 다녀도 괜찮겠어. 성장을 키워주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진짜 내가 성장이 됐어. 교육 전과 교육 후가 달라. 이런 걸 느낀다면은 연착륙 입장에서 큰 도움 되겠죠. 그리고 막상 현업에 이제 부서에 배치되고 일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신입사원들은 느끼겠죠. 현실을 보는 거죠. 다닐만 해. 다니는 것이 더 유리해. 그런데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사실은 다 채워줄 수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비금전적인 부분 갖고도 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라는 걸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채용되는 시점, 입사해서 부서 배치되기 전까지 교육받는 시점, 그다음에 부서 배치되고 난 이후에 현업 부서에 있어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리텐션이라든지 온보딩이라든지 하여간 퇴사율을 낮추는 그 방안은 인사, 교육, 현업부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슈예요. 퇴사율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죠. 퇴사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찾아서 없애면 돼요. 없애면. 자, 그러면 영향 미치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거죠. 생각과 달랐어. 그럼 그만두겠죠. 금전적인 보상. 도저히 이 돈밖에는 못 다니겠어. 그리고 이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게 금전적인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없는 것 같아. 그럼 그만두겠죠. 이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낮아. 그러니까 회사는 커가는데 개인 성장은 없는 것 같아. 이러면 또 나가겠죠. 그다음에 부모 형제들이 야, 그 회사 다니지 마. 너 다니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 그만둬. 그럼 또 그만두겠죠. 그래 바깥에 있는 회사 밖에 있는 친구들. 야, 그 회사 평이 안 좋더라. 이런 얘기 나오거나. 그다음에 막상 회사 내에 있는 동료나 선배들이 여기 볼 거 없대. 이러면 그만두겠죠. 그리고 신입사원이 같이 보고 느끼는 우리 회사의 리더들, 경영진에 보면은 회사의 미래가 나오겠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아직 그만둡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퇴사 시점을 늦추거나 그런 마음을 뚫어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노력의 핵심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교육이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렇게 중요하면은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들 대우를 잘해 줘야죠. 그런 전문가로서 인정을 좀 해 줘야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말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대우는 안 그래. 신입사원 나가기 전에 HRD 담당자가 먼저 나갈 입장이에요. 그런데 신입사원을 붙잡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자, 우수인재야. 우수인재라고 판단이 되면은 잡아야죠. 모두가 나서야죠. 그중에 하나가 HRD 담당자, 특히 교육을 통해서 붙잡는 입장이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마치 HRD가 나서면은 신입사원을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붙잡는데, 그런데 이 노력에 일조하는 거는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그럼 기왕이면 HRD 담당자가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뭔가 신입사원에 퇴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낮춰주는데 비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조차도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입사 시점이 비정규직이 아직은 계약직이거나 인턴 관점이에요. 뭐 1년이든 몇 년이든. 그런 입장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굳이 차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규직 전환이라면? 저는 정규직과 다른 교육이 실시돼야 된다, 인턴들한테는. 그런 발상이 저는 일단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령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치자고요. 근데 정규직에 준하는 교육을 시켰어. 그럼 회사는 과연 손해일까요? 정말 남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노하우입니까? 그게 뺏기는 겁니까? 어찌 보면 회사에 대한 자랑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회사 이렇다. 우리 일을 이렇게 한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이런 마인드, 이런 행동을 중요시된다." 그걸 알려준 게 뭐 회사 대입이 나가는 겁니까? 정말 정규직 전환 상태인데 아직까지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보니까 회사에서는 모든 걸 주네. 진심으로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 교육들을 해 주네. 그런 경험을 시켜 주네. 이런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설령 우리 회사에 입사는 안 했어. 하지만 나중엔가 우리 회사에 경력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정말 우수 인재가 됐어. 근데 다른 데 마다하고 우리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신입사원에 대한 입문 교육 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분명 우수 인재가 됐을 때 다른 회사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우리 회사를 마다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설령 우리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더라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떨어질 사람을 염두에 둬서 우리 회사의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비정규직에 맞게 낮춘다? 덜 시켜준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규직에 준하는 거의 정규직 교육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사에 내가 다녀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우수 인재가 이 회사를 다녀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다 뽑고 싶은데 우수 인재야. 그런데 다 채용할 수가 없어, 안타깝게도.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수 인재들이 우리 회사 다니고 싶어 해. 열심히 하겠대. 그게 보여. 그런데 회사 여건상 다 채용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눈물을 머금고 입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회사 여건상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우수 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우수 인재가 막상 우리 회사로 입사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뒀을 때 신입사원에 대한 입문 교육은 정규직이 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현장 체험 OJT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달라요. 삼성전자에서 정규직 지원에 인턴십을 하겠습니까? 애당초 안 해요. 왜? 정말 중요한 핵심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올인을 하자는 거죠. 애당초 그렇게 뽑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같은 업종의 특수한 회사를 빼고는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정규직 신입사원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손해 봅니까? 신입사원에게 시키는 교육이 정말로 노하우예요? 그 회사에? 아닐 거예요. 어느 회사가 신입사원한테 정말 핵심적인 직무를 시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냥 버리자. 왜 그러냐면 중요성 말씀드릴게요.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인턴십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교육을 정규직과 덜 받았어. 덜 대우를 해줘. 그런데 그들이 필드에서는 사무실이든 뭐 고객 접촉 그 현장이든 실제 고객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고객들이 '아 당신은 정규직 전환 사원이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좀 낮게 해 줘도 돼요.'라고 양해를 합니까? 그런 고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정규직에 준하는 교육이 실시돼야 되는 거예요, 눈물 머금고라도. 왜?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고객한테 낮춰지는 장면을 연출 안 하려면. 자, 현실적으로 지금 수시로 채용을 해요. 그리고 신규 사원을 뽑더라도 지표를 보고 싶어. 그래서 인턴십을 해요. 뭐 인사상의 그 여건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아예 교육을 안 하려고 해. 사실 교육 인원수는요, 교육을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라 교육 인원수는 교육 방법에 영향을 미쳐요. 교육 방법상의 문제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적은 인원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거리지, 인원이 적으니까 아예 교육을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인원수에 맞춘 교육은 필요해요. 자, 우리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신입사원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고 있는 회사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뭐냐면은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낮은 시급을 주는데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를 원해. 회사는 기간을 보장 안 해. 뭐 1 년이든 2 년이로만 계약직으로만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규직과 똑같은 성과를 원해. 그리고 회사는 정규직이 받는 교육과 비정규직 받는 인턴이 받는 교육을 구별을 해. 그리고 저들은 정규직이 아직 아니야. 이 시각을 갖고서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 교육을 바라봅니다. 과연 좋은 성과가 나올까요? 여러분이 정규직 전환 인턴십 그 대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저런 생각을 알고 피부로 느껴. 다니고 싶겠습니까? 서로 쌍방의 이익되는 선상에서만 노력을 하려고 하겠지요. 자, 고객이 일단 용납을 안 해요. 나한테 서비스 제공 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 인턴이라고 해서 그 수준이 낮아야 된다. 그리고 정규직과 다른 어떤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수준이 낮는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자, 고객을 위해서라도 똑같이 대우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인턴들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둔 그 신입사원들, 인턴들은 '나는 인턴인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한테 쏟아붓네?' 그런 생각을 인식을 하게 된다면 정말 회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의 우수한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우수한 인재가 됐을 때 우리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은 그런 관점에서의 기여를 하는 것뿐이지 이들의 퇴사를 아예 제로로 만드는 그런 쪽의 기여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자, 신입사원들이 보통 1년 지나면은 30% 정도 퇴사를 한대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그럼 왜 나갈까? 뭐 더 좋은 회사 조건이 있으면 가겠죠. 그렇지 않은데도 나간다. 그럼 혹시 우리 회사의 내부에 문제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채용 시점부터 그다음에 교육 시점, 그다음에 현업 부서 배치돼서 근무하는 시점, 이 부분 모두 다 노력이 필요한데 뭐 교육적인 관점에서 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애당초 비정규직이라 보고 교육을 했다면. 근데 최저를 낮추려면은 좀 관점 좀 바꾸자.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가 연봉으로는 최적은 아니야. 보니까 다니는 동안에 나는 큰 성장을 할 것 같아. 이러면 다닌대요.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다닌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경영진들이 원하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 이슈가 과연 교육으로만 해결될까요? 그래서 교육 담당자, HR 담당자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이슈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과연 교육으로 해결 가능할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교육으로 해결 가능하네? 그거만큼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내야죠. 근데 교육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럼 그 사실을 알려줘야죠. 교육으로 해결 가능한 건 이만큼이고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데 그럴 때의 해결책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모아 놓고 라이브 비대면이든 대면 교육이든 아니면 뭐 비대면 교육이든 교육적으로 해결 가능한 거는 풀면 돼요. 그럼 100%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교육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조차도 사실은 알려줄 수 있는 입장은 돼야 돼요. 자, 지금 회사의 온보딩, 그다음에 연착륙, 그다음에 뭐 우수 인재 확보,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신입사원들에 대한 관점에서 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 입문 교육도 현장 체험도 현장 직무 교육도 안 했다. 그럼 그것부터 먼저 실시하는 것이 퇴사율을 낮추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HR 담당자가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것만큼은 HR 담당자가 빼박입니다. 전적으로 HR 담당자의 몫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 한다. 이러면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아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자, 오늘 한 얘기 주제는 뭐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신입사원을 위한 리텐션과 온보딩 방안이에요. 그런데 뭐로 갖고 접근을 한다? 대부분 지금 정규직을 채용하기에 앞서 인턴십을 한단 말이에요. 인턴십을 위한 교육을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하자. 그리고 교육의 인원이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 인원이 적다고 아예 교육을 안 하거나 아예 극소수로 하는 부분은 좀 자제하자. 벗어나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자. 인원수에 맞게. 제 입장에서는 6명 이상 되면 2주 가능해요. 6명이 안 된다. 1주도 가능해요. 그 정도는 하자. 사내 강사로 활용을 한다면 큰 비용 안 들어요. 일주일이라고 치자고요. 5, 8이 40 시간이에요. 시간당 강사료 3만 원 치자고요. 3, 4, 12, 1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정규직을 뽑는다면서요. 5일 동안에 12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2명이면 인당 60이에요. 3명이면 인당 40만 원밖에 안 돼요, 비용이. 그런데도 안 한다? 왜? 사내 강사를 활용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회사 내부에 신입사원들에게 롤모델 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아,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걸 해야 됩니까, 굳이?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하자. 우리 여건에 맞춰서. 비용? 시간당 사내 강사를 하면 시간당 3만 원. 5일이면 5, 8이 40. 40시간에 대한 3만 원이니까 120만 원. 근데 신입사원이 2명이야. 그럼 인당 60만 원. 3명이면 4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럼 일이 많아진다? 한 달에 그렇게 매번 해도 1년에 60일밖에 안 돼요, 교육 일수가. 실제 근무일 200일 중에 신입사원 5일짜리 교육을 매달 하더라도 60일밖에 안 나와요. 200분의 60이래요. 약 5분의 1이에요. 20% 조금 넘은 겁니다, 실제 근무 일수에. 그렇게 과다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그것도 여러분이 HR 담당자가 하루 종일 교육합니까? 강의합니까? 아니잖아요. 해볼 만하다. 그게 우수 인재의 확보, 온보딩, 그리고 퇴사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면 해야지요.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그럼 해야죠. 자, 오늘 정차부터 좀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인 편인데요. 보니까 너무 그분을 지금, 그러니까 퇴사율을 낮추고 싶어. 우수인재 확보하고 싶어. 근데 회사는 연봉 많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머리 떠오르는 건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 교육을 통해서. 그럼 교육을 제대로 해야죠, 이런 쩍더라도. 근데 그런 교육은 또 안 해. 자, HLD 담당자 여러분 속마음 뭔지 알아요. 저도 현직에서 거의 20년 했습니다. 부서장으로서도 6년 했었고요. 그 실타래는 뭐냐? 인원이 적더라도 비정규직,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신입사원 교육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최대 2주. 6명이면 2주 나와요. 그럼 어떤 교육을 시킬 거냐? 정말 회사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거, 얻고 싶은 거, 그거를 채워주는 교육을 하면 돼요. 그 고민은 여러분의 목에 단 제 유튜브, 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HR스테 이미 올려놨어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그것 좀 참고하시라.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